네. 자, 제가 이제 큰빛교회 재정부장으로 이제 쓰임 받고 있고요. 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신대 기독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20대 때는 전도사를 7년 경험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21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고3 때 중국 선교를 갔었어요. 중국 선교를 가서 백두산과 압록강을 경험하면서 북한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압록강에서. 그러면서 북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펑펑 눈물을 흘리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고신대 기독교육과를 나오고 통일부 소속으로 통일 활동과 또 북한 선교, 금강산 뭐 기도회 선교 이런 것들을 다녀오면서 부산에 탈북민 교회가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라고. 그곳을 이제 섬기면서 부산에 이제 장대현 학교, 혹시 장대현 교회 학교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를 세우는 거에 제가 이제 법인 사무국장으로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탈북 교회를 섬기진 않고 나와서 이제 일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교회 재정부장으로 집사로 섬기고 있고 연간 성경을 3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3독했고 지금 2독째. 오늘 사무엘상을 끝나거든요. 내일부터 사무엘하를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고 그런 이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좀 잘 섬기는 것 같죠? 교회로 하나님께 잘 섬기는 것 같죠? 다 저렇게 잘 섬기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제 수강생들, 제 교육생들을 이제 제 책 쓰기 수업의 수강생들이 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올해 출간된 책들은 모두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요. 연간 300~400번 강연 활동, 중국은 심천 쪽에 이제 캠프 쪽에 강연을 갔었고요. 일본과 홍콩은 그 지역 내에 있는 교회에서 한인들 대상으로 또 일본의 어떤 그때 제가 스마트폰 다이어트 책이 출간됐었는데 요 일본은 이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내에 한글 수업을 받는 분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고 대만은 또 초청받아서 강연 활동을 하였습니다. 책들은 7권의 책을 집필했어요. 다양하게 분야의 책을 집필했는데 예스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를 하였고요. 어 작년에 제가 부산대 병원 독서 경영 컨설팅을 나갔었는데 이제 문체부 선정 우수 직장 인증으로 받는 그렇게 인증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나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픈 채팅방을 이제 활용하는 법을 후반부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오픈 채팅방 활용하는 것 중에 막 줄 세우기가 있다. 줄 세우기랑 뭐 상담하기랑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올해 벌써 150명, 하루에 한 명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데 150명을 만났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다른 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패러디, 모방을 하면서 하루에 한 명 만나서 그러니까 어떤 이준영이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대화를 하다가 딱 떠오르는 책들이 있어. 딱 떠오르는 책들이 있으면 그 떠오르는 책들을 목록을 쫙 뽑아드립니다. 그러면 한 권, 이분은 이제 20대 청소년 진로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다 해서 20대 관련된 책을 이렇게 청소년 미래 비전 진로의 책들을 쫙 뽑아드리고 요걸 프린터를 해서 이런 우편 봉투를 만들어서 또 이제 연필도 하나 제작해서 딱 보내드렸어요. 자, 지금 화면 보이시는 이 내용은 한 단가로 치면 2,000원도 안 합니다. 그죠? 2,000원도 안 해요. 우편 봉투,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연필, 뭐 이 프린터 2,000원도 안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150명을 만났는데 저한테 책 쓰기 수업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서비스를 받으니까 다 무료 서비스를 하는데 책 쓰기 수업을 들어오는 거죠. 저의 책 쓰기 코칭 비용은 그룹 코칭은 95만 원, 그다음에 개인 코칭은 한 300만 원 정도 1대1로서는 측정해 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매출이 한 1,700, 또 그다음에 2,000 이렇게 딱딱딱 찍게 되더라고요. 한 달 1인 기업으로 한 달 매출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요런 관련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후반부에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채널은 기성준 책쓰기 라이프 유튜브 요즘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스마트폰 다이어트 책이 제가 미국 아마존과 국내 동시 출간됐어요. 이게 미국 외교관이 수지가 번역한 책인데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아까 탈북민 교회를 섬겼다고 했잖아요. 이 탈북민 교회에 탈북 청소년학교 아이들을 봉사해 주려고 미국 한인 2세가 영어 봉사해 주려고 온 거예요. 그때 저의 첫 책이 나왔어요. 저의 첫 책이 나왔을 때 이 수지가 쌤 책 언젠가 한번 번역해 줄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마트폰 다이어트 책이 집필할 때 이 친구에게 그거 번역을 맡기고, 이 친구가 이 미국 평택 미군 기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 외교관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제 책이 번역할 때 외교관 시험을 봤었고요. 번역이 끝날 때 외교관이 합격한 거예요. 그때 당시 트럼프 정권에 불림파가 간 거죠. 그래서 졸지에 이 책은 미국 외교관이 번역한 책. 그 수지가 한마디 했어요. 쌤 책 좋던데 미국 외교관이 극찬한 화제 책. 이렇게 됐죠.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정말 우리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고, 오늘 만난 사람과 강연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그죠? 송두리째 바꾸게 할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왼쪽에 보시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찌질했던 저의 20대 시절입니다. 인상부터가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군인 시절 제일 힘들었었죠. 오른쪽 보시면 좀 밝은 미소로 이렇게 비춰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모니터가 두 개예요. 지금 저의 화면과 왼쪽에는 여러분들의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밝은 미소 한번 지어 주셔야 돼요. 활짝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우리 이창준 목사님, 신명근 목사님, 이제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제 강연을 할 건데요. 활짝 미소를 펴주시고요. 강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밝은 미소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딱 작가가 됐어요. 30살에 딱 작가가 됐는데, 이제 작가가 되니까 한 달에 작가님들만 10명에서 20명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지경이 확 넓어지는데 베스트셀러 작가도 있고요. 30대 중반인데 100억대, 300억대 기업인인데 그냥 책을 썼어요. 기업 대표님이시죠. 그런 분도 제가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잘 안 하는데 인터뷰를 해보자. 신문 기사로 한국강사신문에 제가 소속된 적도 있었고요. 또 유튜브로 인터뷰를 해보자 해서 쭉 인터뷰가 안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제 인터뷰를 쭉 하면서 쭉 한 100명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100명 가까이 인터뷰하면서 뭔가 성공의 어떤 DNA 법칙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 뭔가 이제 성공 공식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성공한 사람들 이제 이 성공의 기준은 좀 세상의 기준이긴 합니다. 어떤 뭔가 자신의 이름을 유명세에 알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인생의 슬럼프가 없더라. 좀 특이했어요. 제가 "슬럼프가 있으세요?"라는 질문 속에 "슬럼프가 뭔가요?" 이렇게 답을 할 정도로 정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년에 책을 뭐 한 1년에 책을 뭐 5권에서 10권 정도 책이 나옵니다. 논문도 두세 편 쓰시고요. 대학과 대학원 수업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는, 정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막 전국으로 다니면서 활동하시는, 정말 한 사람이 뭐 5명 10인분 분량의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안 힘드세요? 안 바쁘세요? 안 지치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출근하기 싫어서 다리가 떨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 시계를 보면서 벌써 월요일이야? 벌써 해가 뜨네? 왜 이렇게 주말이 짧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평범한 직장인. 근데 위대한 장인이 있대요. 매주 월요일 탁 시계를 보면서 아, 왜 해가 늦게 떠?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말이 길어? 빨리 출근하고 싶은데. 출근하고 싶어서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장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심장이 떨립니까? 다리가 떨립니까? 심장이 떨리는 인생으로 바꿔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어, 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로서 우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리가 떨리는 삶을 심장이 떨리는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보셔야겠죠. 책을 많이 읽지만 별로인 사람이 많다. 어때요? 요거에 또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제가 이제 후반부에 나올 수도 있는데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슬럼프가 왔어요. 이게 제 인생을 과연 저는 이제 교육 목사가 꿈이고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와 이게 저의 지금 활동 속에서 뭔가 정말 자유로운 다채로운 그런 인생 속에서 이 신앙의 틀에 네모 안에 틀에 박히는 거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전도사 생활만 스트레이트로 7년을 쭉 하다가 잠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기분이 다운돼서 그런지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 부산의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은 청년부 예배를 가도 힘이 없고 청년부 찬양 인도나 그 공간의 에너지와 힘을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연하게 독서 모임에 탁 가는데 충격을 받게 돼요. 독서 모임에 탁 가서 와 이제 부산에서 거의 최초로 시작된 독서 모임인데 그때 3P 나이비 독서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독서 모임. 한 달에 정기 모임이 한 150명 정도 모였어요. 제 26살 때. 10년 전이죠. 150명 정도 모이고요. 리더급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한 권 읽고 출근하는 거예요. 한 권. 연간 독서량이 300~400권 되더라고요. 그 리더급들이. 리더급들이 리더가 불교 신자였어요. 108배를 하고 책 한 권 읽고 출근합니다. 그런 리더가 충격적인 것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이, 불교인이 그냥 인문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 제가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던 저의 전도사, 저의 삶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어떤 뭐랄까 굉장히 반성과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저기 독서 모임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눈빛이 살아있고 열정적으로 책을 읽고 심지어 성경을 읽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하는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냐 메인으로 하진 않지만 가끔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초청해서 이제 간증이나 독서법, 뭐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곳에 가면 얘기를 해요. 아, 책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더라.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읽고, 그렇죠? 책을 안 읽는 이유가 뭔가 이 옆에 제가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안 읽고 책을 읽으면 뭔가 죄책감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경도 안 읽는데 책을 읽어? 하나님 말씀도 안 보는데 책을 읽어? 안 그렇다니까요. 책을 100권, 200권 읽으니까 이 문해력의 상승으로 인하여서 성경 읽기가 쉬워지더라고요. 더 빨리 읽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달 도서 구매량이 2-30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 성경을 3독을 하고 있어요. 음. 책도 읽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내가 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 정말 간절히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이 책을 읽을 때 비로소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 읽기만으로 변화되지 않죠. 책을 본 것을 깨닫고 행동할 때 비로소 변화가 되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인문학의 중요성 어떠세요? 제가 중국 심천에 한 3년 정도 초청받아서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심천을 투어를 하고 한국 청소년들과 비전 트립 강연을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을 방문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고3 때 중국을 가 보고 10년 동안, 아니 10 년이 뭐예요. 10한 2-3년 동안 중국을 안 가서 제 머릿속에는 중국은 이제 번화가 빌딩 한 블록 지나면 거지, 빈부격차가 심하고 치안이 어렵고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곳으로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32살 이쯤에 이제 초청받아서 강연 갔을 때 심청을 갔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머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일본도 제가 몇 번 자주 갔는데 심천을 가자마자 느낀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망했구나. 일본은 망했구나.' 다 노령 국가. 일본은 카운터 뭐 어디냐 그 톨게이트 카운터도 노인들이 하고요. 커피 이렇게 서빙도 노인들이 하잖아요. 정말 고령 국가가 됐죠. 근데 심천 도시 평균 연령이 32 살인가 35살 요 정도 평균 연령이. 나이 든 사람이 없어요. 노인 인구가 없어요. 아예 젊은이들로만 만들어 놨어. 창업을 한다 10년 동안 그 뭐냐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요. 창업해서 망했다? 망한 거 다시 리셋해 줘서 다시 재창업하게끔 도와줘요. 젊은이들이 도전하게끔 만들고요. 자동화 시스템 만들고 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가 참 우리 중국도 선교사님 내쫓고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가슴 아프고 저게 이제 정말 '저 국가가 망하는 길인갑다.' 이렇게 하면서도 발전적인 요소만 보면 신용카드와 현금 거래를 없애고 무조건 스마트폰 위챗으로 거래하게끔 만들고 그런 것들이 억압하면서도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적인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심지어 전자북도 마찬가지죠. "전자북이 나왔을 때 종이책이 영원히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자북 창업자가. 근데 전자북 수요는 줄어들었죠. 종이책 수요가 많죠. 뭔가 인문학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인문학의 핵심은 질문이죠. 어떤 '대학을 왜 가야' 지금 이 시점에 선택하는 질문들. 대학 나와서 돈을 벌어서 결혼해서 집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공식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공식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질문들을 이렇게 묻게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왜 가야 돼?' 그 대학의 전공과 전혀 대학을 나와서 70-80%가 전공과 다른 인생을 살고 전공과 다른 일들을 하는데 왜 대학을 가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심지어 지금의 대학 이게 보시면 70%가 일자리가 로봇이 대체하고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지금 대학을 선택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 과가 사라지는, 그 전공이 사라지는 그런 형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시면 중요한 것은 어 여기서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라." 이 존 맥스웰 어떤 최고의 리더십 권위자 존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했죠. "무엇을 계획하든 정말 사랑하는 일을 탐색하라. 그것을 찾으면 설령 자동화 기기가 밀고 들어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다리가 떨린다. 이거 하기 싫은데 힘든데.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AI 자동화 기기가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자리에 앉아서 다리가 떨린 게 아니라 이 심장이 떨린다. 두근두근. 너무 행복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할까라고 하면 그것은 AI 자동화 기기가 밀고 들어와도 대처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신, 다리가 떨리는 인생이 아닌 심장이 떨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숙제 푸는 인생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가난한 시절, 저 원래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저도 중학교 올라가는 시점에 저희 부모님이 쫄딱 망해버려요. 그래서 내 가족, 엄마, 아빠, 누나, 저가 내 가족이 전국으로 다 흩어지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좀 생활을 했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그러면서 교회에서 생활을 했지만 또 오토바이 이제 방황하는 청소년 방황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대학도 떨어져 봤고 20대 초반에 이제 암이 발견돼서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가난한 삶, 29살까지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고요. 원룸 자취방에서 후배들 2명하고 이렇게 자취를 했어요.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고 또 월급이 끊기다. 제가 대학 고신대를 졸업하고 고신대에서 이제 교수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교수님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제 제가 취업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교수님이 기분 나쁘다고 월급 안 주는 거야. 이제 모 기독교육과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기분 나쁘다고 월급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와, 이게 월급 뭐 150만 받던 그 시절인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직을 해서 탈북민을 섬기는 그런 기관, 탈북민 청소년학교 거기도 이제 비영리 기관인데 거기서도 비영리 기관이니까 힘드니까 월급이 한 2달 정도 끊겼어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참 힘든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1살 제가 암 판정하고 그런 위기 속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병원 생활하면서 정말 위기 중에 어떤 은혜, 위기 중에 기회라면 이 병원 생활하면서 이동 도서관이 이제 이렇게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왔고요. 제가 이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통해서 10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이때 집중적으로 좀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제가 6개월의 병원 생활 동안 성경도 이독을 하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책도 100권 읽고 그러면서 우연히 20대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 이제 20대 때 2,000권의 책을 읽고 사람들이 이게 점점점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주방에서 작게 이 공간, 나머지는 다 창고였어요. 작은 공간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200명 이상의 작가 수강생을 배출하고 100명 가까이 책이 나왔어요. 연간 400번 이상의 강연 활동하고 여기에 있는 나온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에 또 등극을 하는 그런 이제 책 쓰기 코칭 과정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독서해야 되는가? 당연히 개인적 관점은 어떤 인생의 목적성이죠. 2년 전에 저를 찾아온 학생이에요. 여자예요. 이 아이는 26살까지 일주일에 술을 7번 이상 마셨답니다. 대단하죠.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여러분들도 이 술 문화에 대해서 아십니까? 야, 도대체 일주일에 7번 이상 술을 어떻게 마시니? 이렇게 일과를 소개해봐. 일단 대학교를 가서 학교 마치고 동기들하고 술을 마시러 갔대요. 새벽 뭐 2시, 3시까지 술을 마신대요. 그러면 뭐 택시 안에서 잠든대요. 여자아이가.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대학을 가고요. 덜 깬 상태에서 대학을 가고 친구들하고 또 술 마시러 간대요. 술이 깰 리가 없죠. 이제 가정의 아픔이 있는 친구인데요. 술 약속이 없으면 자기가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자기 혼자 술 마시고.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속이 탈나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어. 의사쌤이 환자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당신 지금 몸을 보면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 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아 술 마시러 갔대요, 친구들하고. 어느 정도 술 마신지 아시겠죠. 그랬던 그녀가 독서 모임 나와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적성을 활용하고요. 어, 그 6개월 동안 100권의 책을 읽어요. 제가 이제 100권 이렇게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100권의 책을 읽고, 이 자기가 요즘은 술을 안 마신다고는 말을 안 합니다. 술을 덜 마신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마신다고 해요. 나한테는. 예전처럼 또 막 폭주하진 않고요. 요즘 저랑 함께 성경을 좀 읽고 있는데요. 그 술을 마시지 않으면 웃지 못했었대요. 술을 마셔야 웃었었대요. 그랬던 인생이 술을 끊고 이제 책을 써서 올해 연말에 책이 나오거든요. 작가가 되고 이제 강연가로, 동기부여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웃으면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의식의 지도라는 게 있죠. 의식의 수준을 이렇게 점수표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존심이 세고 분노하고 욕망하고 두려움, 무기력하고 굴욕적이고 잔인하고, 그냥 이게 평소에 느껴진다 이거죠. 의식의 수준이 낮으면. 어때요? 이번 주에 우리 여자 목사님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깃집 여자 목사님 사건 뉴스 보셨어요? 테이블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컴플레인 하면서 막 소리쳤다고 하죠. 그러면서 진짜 청원까지 넣고 어떤 이 음식점의 어떤 청결 문제에서 신고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책을 쓴 작가이자 여자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조금만 탁 스크래치가 나도 막 분노하고 막 잔인하게 구는 그런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삶에서 우리가 극복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신뢰하고 친절하고 어떤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마 그렇게 할 건데, 저는 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서도 누가 이렇게 제 교복에 국을 쏟았다, 급식소에서 뭐가 묻혔다 이러면 분노보다는 탁탁탁 털면서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집 세탁소야. 그죠? 뭔가 여유가 있으면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도 누가 탁 쳐서 아메리카노를 탁 쏟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괜찮게 넘어갈 수 있죠. 인생에 여유가 있으면. 근데 어때 돼요? 탁 부딪혔을 때 막 분노를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잘 극복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죠. 이런 것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당연히 독서라고 합니다. 독서라고 할 수 있죠. 카프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술 중독에 빠져 있고 가슴 아프고 이렇게 암울하고 우울하고 그런 인생에서 꽁꽁 얼어버린 그런 마음과 굳어버린 그런 것들을 책으로써 땅땅땅 깨부수면서 내 변화되는 그런 나의 모습을 그려 나가야겠죠. 공동체적으로 또 독서를 왜 해야 되는가? 아까 개인적 관점이 없으면 공동체적 관점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엘빈 토플러, 이영건 박사, 글로벌 리더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였고요. 실제적으로 윤여정이 또 이제 세계적인 권위 있는 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EPL 리그, 메이저 리그 이런 곳에서 어떤 한국 선수들이 막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거랑 나랑 아무 관련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있구나를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노벨상을 배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냥 어떤 평화상을 넘어서 정말 전문적인 어떤
뭐 연구상, 또 문학상 이런 것들도 노려볼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무대가 바뀐다. BTS의 무대가 국내가 아닌 글로벌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무대는 글로벌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아직도 TV나 유튜브 시청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독서의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0.9권, 한 달에 0.9권, 1년에 10권 되지 않죠? 독서량이. 참 여러 가지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미국은 이런 데이터가 많아요. 톰 콜리라는 작가가 그 부자들의 223명들의 부자들의 습관을 조사하면서 하루 30분 이상 독서하더라. 무려 88% 이상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괜찮아요. 습관이 답이다. 좀 읽어볼 필요가 있고 이제 데이터상으로 어떤 백만장자들의 습관들을 쫙 분석을 해봤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분석을 해봤고 플러스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냥 백만장자 습관들을 따라하게 하니까 이 177명 모두가 백만장자 되었더라. 그래서 하루 30분 독서, 매일 할 일 작성,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운전하면서도 오디오북, 목표 기록, 아침 일찍 기상 이렇게 하였더라 볼 수 있죠. 목표 기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버드 졸업생들 대상으로 세워둔 목표가 있나요? 목표를 기록해뒀나요? 목표 달성 위해 계획을 해놨나요?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답한 사람이 3%, 나머지는 이렇게 평범화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20년 뒤에 역추적을 하니까 20년 뒤에 역추적을 하니까 3%는 상류층, 글로 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빈곤층은 목표관념이 없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목표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문해력. 문해력은 1등급, 2등급, 3등급, 4, 5등급에서 어떤 읽어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을 등급으로 나눴어요. 자, 이 등급이 높아지는 걸 두려워하는 국가가 있죠. 누굴까요? 남한 반대 북한. 북한은 문해력이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허락된 정보, 허락된 책만 읽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과 신앙 관련된 책을 읽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처형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북한만이 말일까? 그죠? 남한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정보의 제한은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정보의 제한은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의 제한은 정권이 끝나봐야 압니다. 그죠?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이제 반대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전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들, 정보의 제한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도 지금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끝나고 이 정권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평가받을 때 그 정보의 제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의 정보가 정말 남다르긴 합니다. 제가 책 쓰기 수업을 하면서 저 LCT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96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분이 제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그럼 제가 이제 거의 펜트하우스 가서 이제 50억짜리 집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거기 가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그 50억짜리 집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정보가 있는 거예요. 34살, 35살짜리가 이 50억짜리를 두세 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96층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참 우리가 이거 이제 여러분 나중에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시고 설교 때도 한번 써보세요. 그 LCT에 21층 사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 빈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미친 소리죠.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96층에 사는 사람, 뭐 21층에 사는 사람은 비교가 된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참 그런 정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이 등급이 4, 5등급하고 1등급이 임금의 차이가 2, 3배, 뭐 취업률 차이가 2배, 건강의 차이도 2배가 나더라.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들, 아까 스카니다비다 나오는 백만장자들이 끊임없이 책을 읽는 이유가 이런 비밀을 알아서, 그죠? 이런 비밀을 알아서 책을 읽는 거죠. 독서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정말 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에요, 딸. 초등학교 2학년 딸이에요. 딸이 엄마한테 야동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딸이 학교할 때 친구들이 이렇게 우르르 모여서 교문 앞에서 스마트폰 보는데, 교문 앞에서 남자애들이 야동을 봤다는 거야. 그걸 우연히 이 여자애가 보고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저희 목사님 집에 아들들 친구가 놀러 왔는데 아들 친구가 어떤 신음소리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의 스마트폰을 딱 압수해서, 야, 너 좀 이상하다 해서 딱 압수해서 스마트폰 목록을 딱 보니까 뭐 게임류 좀비물 쭉 나오다가 이제 일본 야동물이 나오는 거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 일본 야동물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남자애가. 작가님, 제가 아동센터 봉사 나갔을 때 이 6학년짜리 아이가 게임머니 1,000만 원 결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1,000만 원 결제하는 법 아십니까? 1,000만 원 결제해 보셨습니까? 저는 1,000만 원 결제하는 법을 몰라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1,000만 원 결제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원잡 투잡에 우울증에 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잘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애가 게임에 정신 팔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저한테 한 2, 3주 동안 한 번에 머리에 박히듯이 쫙 오게 돼서, 제가 전혀 스마트폰 다이어트 책을 전혀 집필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어요. 어떤 독서 리더로서, 강연가로서, 작가로서 뭐 하느냐 이런 메시지처럼 저한테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요. 이 목사님 야동이 중독되었어요. 이거는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철인에 나오는 책의 내용의 일부예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 친구가 야동에 중독되었다는 이야기를 각색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제 유튜브의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야동에 중독됐다는 거.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데요. 이 영상을 딱 올린과 동시에 메일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저한테. 작가님, 저 야동에 중독됐어요. 근데요, 여기에는 10대도 있고요, 20대 여성도 있고요, 신학생도 있고, 전도사도 있어요. 충격적이죠. 이 중독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빠진 것처럼 자기 교회 목사님들한테 말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저한테 메일 오는 거죠. 작가님, 저 야동 중독이에요. 못 벗어나겠어요. 어릴 때 코끼리가 이 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풀지 못하지만 나중에 커서도 이걸 풀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사슬에는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자녀가 14살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식탁에선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그 다음에 20살이 될 때까지 자녀들을 컴퓨터를 일주일 동안 4시간, 하루 4시간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4시간, 일주일 동안 4시간.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 절대 사용 금지. 왜? 바보 만드니까.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 창업자 리더급들에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자기 자녀들에게는 절대 페이스북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실리콘밸리, 전 세계 IT를 집중하는 그런 중심에서 실리콘밸리는 스마트폰 자녀들을 대략 70%를 스마트폰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자기 자녀를 바보 만드니까. 우리 이창준 목사님도 우리 3P 강규영 대표님 아실 거예요. 강규영 대표님이 자기 자녀를 강남 쪽에 학교를 보내는데 그 학교에서 전 어떤 자동화, 뭐 스마트 칩한 애들 한 명한테 다 스마트폰, 태블릿 다 이런 지급 이렇게 하니까 초등학생 딸 바로 자퇴시켰어요. 왜? 바보 만드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요. 게임하는 아이들은 폭력 영상을 봅니다. 이게 공식처럼 있어요. 폭력 영상을 보면요. 음란물로 빠지게 돼요. 계속 갈증하고 갈급하니까. 계속 더 잔인하고 더 잔인하고. 여러분 좀비 영상 한번 보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 좀비물도 어느덧 10개 이상이 되었어요. 전 세계 좀비 영상을 추천 영상으로 띄웁니다. 당연히 이제 음란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때 게임회사 CEO랑 친분이 생겼는데요. 이런 책을 집필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운동장만 늘어나도 게임회사 망할 것. 이 코로나 전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만 늘어나도 게임회사 망할 것. 근데 우리나라에 운동장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운동장만 늘어나도 게임회사 망할 것이라는 것 사실은 게임회사도 알고 정부 기관도 알고 있다. 충격적이죠? 근데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뭐 때문에 운동 못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 못했죠. 아이들이 뛰어놀 수가 없죠. 플러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뛰어놀 수가 없어요. 저희 목사님, 제가 이제 부산의 명지 국제 신도시인데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2학년짜리 엄마들이 수근수근 거렸대. 뭐 수근수근 거렸냐면 저 아이의 엄마는 뭐하지? 학원 안 보내고 이랬대요. 애들이 뛰어노는 그런 게 어떤 이상한 나라,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학교도 무너졌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다이어트 책을 집필하고 강연 나가서 어떤 학원에서 이제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연했는데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 결국 주제는 책을 읽고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었는데 작가님, 제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학교에서 뛰어논대, 야구하고. 근데 다음 주에 그 교감 선생님 전화 왔대요. 누구 어머니 되시죠? 아이가 주말에 학교 와서 뛰어놀던데 학교 오게 하지 마세요. 그럼 학교 공교육 무너진 거는 이미 학교 공교육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해하시죠?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교회 주일학교가 희망이에요. 학교는 책임 못 져요. 학교는 절대 책임 못 집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정말 보건교사가 돼서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학교로 가서 뭐 보건교사 하면서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 싸우는 거 봤대. 그래서 그걸 말렸대. 그래가지고 자리 왔는데 이 아이 싸우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보고서 써야 되고요. 각각의 담임 선생님 보고서 써야 되고요. 이 보고서가 교감 교장이 올라가고 교육청까지 올라가야 돼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각각의 담임 선생님이 왜 자기한테 미리 얘기를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싸우는 거 봐도 지나가요. 서류가 너무 많대. 지나갈 수밖에 없대. 내가 간섭하면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선생님도 문제가 되니까.
자, 이 스마트폰 내용만으로도 뭐 1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빨리 한번 넘어가 보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저도 삐삐 세대부터 이렇게 쭉 커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 폰이 나왔을 때 이 정도 규모였죠. 점점점 작아졌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 스마트폰 없애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안 쓰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 아이들은 그걸 뺏을 수가 없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스마트폰 써요. 그죠? 이걸 유괴 감각, 이걸 뺏으면 손가락 하나 자르는 거예요. 잘 쓰게 해야겠죠. 독서만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까? 독서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배운 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쭉 넘어가야겠죠. 중요한 것은 은서를 만나야 된다. 은서는 뭐냐? 은인처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고 인생을 바꾼 책. 여러분 은서가 있으세요? 인생을 바꾼 책이 있으세요? 뭐 일본 유명한 등산가는 어떤 등산에 유명한 사람을 책을 읽고 등산가로 결심했다. 이나모리 가즈오 이제 어떤 경영의 신 이분은 마쓰다 고노스케 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하죠. 한근대 작가님은 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는 이제 사람을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을 정말 지금 100번 넘게 읽었어요. 뭐 이 책의 여러 가지 분량이지만 요거는 한 챕터죠. 정말 짧은 이야기죠. 정말 여러 번 읽었고요. 뭐 제 인도 여행이나 그 해외 여행을 할 땐 꼭 이 책을 챙겨서 갑니다. 아주 얇아서 이렇게 책을 읽게 가죠. 참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떤 기억의 나이테다. 내가 책을 한 권 읽고 뭐 정말 책을 한 권 읽고 덮었는데 아무도 기억나지 않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죠. 정말 성경도 여러 이렇게 각도로 읽을 수 있어요.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서 정말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정말 와이드 바이브하게 전체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 또 어떤 메시지 속에서 다 예표와 또 어떤 전의 것들을 인용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숨겨진 비밀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체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 구절을 어떤 내 인생에 접목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와이드 바이브하게 어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 구원적으로 쭉 읽어야 되면 그런 나이테적으로서 내가 한 번 읽고는 희미한 나이테가 생겼으면 2번 읽고 3번 읽고 이게 점점점 뚜렷한 나이테로서 쭉 가야 되죠. 그래서 스케치북에 마치 검은색 크레파스를 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쫙 모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검은색 크레파스를 쫙 스케치북을 쫙 모으니까 큰 고래가 되어 있더라. 나이테가 성장하듯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숙련된 독서가의 뇌가 돼야 되는데 초보자의 독서의 뇌는 이 뇌를 촬영해 보니까 뇌가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오죠.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책을 읽으면 딴 생각이 되죠. 맞아요.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숙련가의 두뇌로 넘어가면 책을 읽기에 훈련되고 반복하고 쭉쭉쭉 넘어가면 어때요? 뇌가 춤추기 시작합니다. 막 춤추기 시작. 책을 읽으면 잠이 깨요.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저희 독서 모임에 5년 이상 나오신 분이 이제 거의 구청장을 모시는 급이 되셨는데 구청장한테 막 한 소리 들었대. 막 한 소리 듣고 이제 팀 자리로 갔어. 책상에 있는 책을 탁 꺼내 들고 이제 밖으로 향합니다. 그 팀원들이 얘기한대요. 아, 우리 팀장님 스트레스 많이 받은갑다. 책을 읽으러 간다. 그죠? 스트레스가 받아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얘기, 이제
제가 다양한 독서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고 해서 독서의 단계, 분석적으로 읽고 통합적으로 읽어라. 이렇게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 천재가 된 홍대리, 이게 이제 전판인데요. 절판됐는데 이 책을 보면 처음으로 독서법에서 처음으로 100일간 30권을 읽어라라고 제시를 해요. 독서 플랜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독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10권, 50권, 100권을 읽어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독서 플랜에 대해서 제시하죠. 우리 이랜드의 본계적 독서법 유명하죠. 본 것을 깨닫고 적용하라. 본 것 깨닫고 깨닫은 것 적용할 것. 이걸 이랜드는 다 적용시켜요. 어디 회의를 가서 본 것 깨닫고 적용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해외 출장을 가서 본 것 깨닫고 적용한 것. 그다음에 오늘 강의도 본 것 깨닫고 적용한 게 뭔가 하나씩 적용할 수 있죠. 굉장히 명료하죠. 간단 명료하다. 저의 이제 첫 번째 책 독서법부터 바꿔라 책에는 리딩 타임에 대한 개념을 제시해요. 책을 읽는데 딴 생각 들어. 그냥 한 권 읽는데 정말 이 책만 집중해서 몰입해서 읽으면 책을 한 권도 30-40분 만에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카톡 메시지 보내야 되는데, 책을 읽으려고 하면 냉장고에 뭐 꺼내야 되는데, 책을 읽으려고 하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뭐 시켰었는데 이게 또 오른단 말이죠. 그걸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초보적인 독서에서 수편적인 독서, 여러 분야의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독서, 한 분야에 대해서 깊숙이 읽고, 그 다음에 통합적 독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책을 읽어도 독서법에 대한 책을 읽어도 글쓰기에 적용하고, 글쓰기 책을 읽어도 독서법에 적용하고, 다양하게 이제 깊이 적용할 수 있는데, 일본의 사람들, 다독가, 일본엔 다독가들이 많아요. 일본의 사람들이 통합적인 독서를 해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뭐 다양한 주제의 책을 내고요. 그다음에 의사들이 뭐 인문학 관련된 책을 내고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독서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벌써 10시 56분인데 책 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요. 여러분 책 쓰기를 좀 인생의 퍼포먼스로, 인생의 활력으로 한번 도전해 봐라. 이렇게 권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스마트폰 다이어트 책을 집필할 때 대만 가는 비행기 위에서 하늘에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책을 쓰면 계약하는 지점이 있고요. 탈고하는 지점, 책을 출간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지난주 저희 뭐 아내 제가 결혼 6년 차인데 지난주 아내 생일이었는데 생일을 뭐 30년 이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평범하죠. 평범한데 뭔가 어떤 내 생일에도 평범한 이런 일상, 평범한 이런 일상 속에 책이라는 것을 한번 써보면서 인생의 활력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우리 20대 백수 그 친구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 출판사에서 계약서가 날라오죠. 여기가 부산에서 제일 높은 카페, 바닷가가 보이고 광안대교가 보이고 이 아까 얘기했던 LCT가 보이고 이런 곳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좀 인생에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런 계약을 하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이 공무원이신 분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10일 만에 2세를 찍었어요. 출간 기념회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출간 기념식, 어떤 커팅식도 하고 황금가위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이머금 작가님 70세인데 책을 썼어요. 70세인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출간 기념회를 할 때 이렇게 화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70세 출간 기념회를 할 때 이제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지금 칠순 잔치를 아들들도 안 해주는데 우리 기성준 작가가 해준 것 같다. 이렇게 해주고 뭐 케이크도 만들어주고 이분도 신앙이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간 기념회 때 제 아내가 피아노 반주해서 제가 찬양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기다리며라는 찬양으로 출간 기념회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진짜 LCT를 가서 시그니엘 호텔 100층에 가서 100층에서 사인회를 한번 만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출간 기념회를 했는데 우리 이경희 작가님 아이디어 정범승부 이런 티셔츠도 한번 만들어 보고 뭔가 이렇게 책을 쓰는 게 어떤 인생의 이벤트, 활력을 넣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 또 인생의 퍼포먼스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내 인생의 심장이 뛰는 그런 어떤 글을 쓰는, 책을 쓰는 그런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픈 채팅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창준 목사님도 아마 오픈 채팅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어 박형근 강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자기 계발 분야에서 뭐냐 코로나가 터지고 이분이 원래 작가와 강연과 컨설팅으로 엄청 활발한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수입이 딱 떨어졌대. 그러면서 자기가 하루에 한 명 무료로 컨설팅을 해 주었대요. 하루에 한 명 무료로 컨설팅을 해 줬대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1,000명 단위의 오픈 채팅방이 3개가 있어. 그러니까 3,000명이죠. 1,000명 단위의 오픈 채팅방이 3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을 유료화 시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달에 4,000, 5,000, 7, 8,000, 9,000까지 벌게 된 거예요. 한 달에. 코로나 시절에. 야, 그 사람 하는 거 그대로 따라했어요. 모방의 법칙.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제가 한 것 중에 뭐 했냐? 아까 얘기했죠? 책 처방. 그냥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원래 오늘 아침에 공지를 띄워야 되는데 제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일주일에 7명을 모집합니다. 하루에 한 명. 월화수목금 토, 일 7명 모집해요. 이게 막 소문이 나니까 1시간 내로 마감이 되더라고요. 만나는 건 무료입니다. 대화를 해요. 1시간 동안. 어떻게 되세요? 뭐 인생의 점수가 뭐 돼요? 5년 뒤에 뭐가 되고 싶어요? 뭐 어떤 어 지금 하는 분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코칭이죠. 대화죠. 상담이죠. 상담과 대화는 절반이 뭐예요?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죽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글들을 쓰셔야 되고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셔야 되고요. 위로와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 처방을 쭉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책을 쓰고 싶다는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원래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막 활발하게 하지 못했어요. 어떤 책 쓰기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사람들이 점점 오면서 줄을 서기 시작하고 저의 수입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까지 딱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미션에 저는 건강 상태도 있으니까 2, 3천 규모는 제가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제 몸이 감당할 수 없들. 제 몸이 감당할 수 없고 제 어떤 영이 감당할 수 없고 제 신앙이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에서 1,500만 딱 목표로 찍고 나머지는 좀 다른 사람 보내든지 뒤로 미루든지 그렇게 저는 이렇게 규모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음. 그다음에 그렇게 넘어가면 제 신앙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치니까. 그다음에 이제 책 처방이란 걸 해놓고 매주 금요일마다 어떤 제 메인 컨텐츠 무료 강연을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와 오디오 클립, 블로그, 카페, 인스타 이런 식으로 저거는 이제 설정을 해놔서 사람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이창준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달라 해서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빈 메시지가 좀 있었지만 요거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였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길을 잃은 사자가 양이 되어서 양의 무리를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해요. 자기는 사자인데 양으로 생각했어. 자기는 양이다. 그러면서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더 밀면서
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손바닥을 보면서 나한테 왜 사자의 힘이 있지? 나는 양인데. 다른 양들이 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양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산속에서 사자의 포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흥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양의 무리에 있던 사자의 몸속에 있는 DNA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피기가 막 깨어나기 시작. 그러면서 자기는 사자인갑다. 그러면서 양의 무리를 따라 나서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서 숲속으로 달려가서 숲의 재앙, 사자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해요. 엘리베이션 파워라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때요? 다 작아 보이잖아요. 어떤 구름 위로 내 삶을 끌어올려서 고결한 삶, 엘리베이션 위로 올라가서 고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책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책을 읽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요.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가야 되는가, 대체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가서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도전해야겠죠. 우리는 될 수밖에 없고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오늘 강연을 통해서 들으신 모든 분들이 그런 대처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메인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도전이 많이 되고, 책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점들을 갖게 해주는, 예, 통찰을 갖게 해주는 그런 강의였는데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한번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기성준 작가님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 책 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연결한 게 상당히 좀 새롭네요. 예, 요즘 성교비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인데 좀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받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300만 원씩 내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 책 쓰기 이제 코칭인데 그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쪽에는 책 쓰기 코칭 비용이 7, 800 심지어 1000, 1500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을 쓰고 싶어하는 책을 쓰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책을 내는 그런 시장 속에서 이건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일 수도 있고 저한테 감사할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암 수술로 2년 공백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1년이죠. 1년 공백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복귀를 했는데 코로나가 다 터졌어요. 코로나 막 터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시점에 책쓰기 시장을 통해서 제가 수입을 벌게 되었는데 저는 아까 이제 뭐 2, 300만 원 참 큰 비용이지만 뭐 저한테도 큰 비용이고 사실은 정말 대학 등록금 비용이잖아요. 그런 비용인데 시장의 흐름이 그런 형성 속에서 제가 그 정도 측정한 것은 오히려 더 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곳에 알아보고 저한테 오면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었죠. 여기서 참고할 것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책 쓰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시장이 이렇게 크게 형성 속에서 제가 탁 들어가니까 저 역시도 이 형성 속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사무실 하나 차려서 그 멤버들하고 유튜브를 스터디를 하는데 유튜브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죠. 근데 유튜브를 검색을 해서 50만 구독자 이상, 그다음에 뷰도 10,000뷰, 10만 뷰 이상 나오는 컨텐츠를 따라해야 되는 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내 컨텐츠를 만들어서 따라가야 되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내 것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알리는 것들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네.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초청하면 안 돼요? 네, 한 번 더 듣고 싶고. 네, 언제든 다음번에 글쓰기와 책쓰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네.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무료 컨설팅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청년들을 만나고 싶은데. 네, 아주 좋은 요거, 방법이 있어요. 뭔 방법이 있냐면요. 네. 청년들이 좋아하는 책,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분야의 책들을 먼저 읽고요. 네. 한 주에 한 권씩 블로그에 리뷰를 해야 돼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 블로그에 리뷰.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4주가 지나면 4권, 3달이 지나면 12권이잖아요. 지금 있는 청소년들이나 지금 고민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지금의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내 공부가 먼저 되겠죠. 네. 요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구나. 내 블로그에는 12권의 책이 리뷰가 되었고 그중에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나면서 그 뒤에는 2주나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내가 상담해 줍니다를 공지를 하는데 처음에는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선물을 사주면서 간식을 사주면서 이게 투자죠. 아까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도 질문해 줬지만 제가 처음부터 책 쓰기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희 독서 모임에 온 20대 붙잡아 가지고 야, 너 밥 사줄게. 일로 와봐. 제가 돈 투자하면서 책 쓰기를 가르쳤어요.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 뭐 스터디 공간도 제가 빌려야 되죠. 밥을 먹여야 되죠. 커피를 사주면서 이렇게 해봐봐. 숙제해봐봐. 너 할 수 있어. 요즘 책이 트렌드인데 그렇게 하다 지금 보니까 저는 영어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걔네들 네. 붙잡고 밥을 떡볶이, 피자 먹여가면서 뭐가 고민이니, 어떤 게 고민이니 들어주면서 그걸 고민해보면서 들어주면서 그거를 각색해서 내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기성준과 상담을 했으면 기준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준영이라는 얘기가 이런 고민이 있다더라. 그게 블로그에 점점점 쌓이다 보면 책 딴 거 없어요. 그 주제가 책이고요. 그 주제가 트렌드고 그걸로 내가 강연을 하고 딱 한 3개월 동안 딱 5명만 만나보세요. 이제 그 뒤로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가진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는 비즈니스, 어떤 백만장자 메신저에 나오는 돈으로 연결이 된다. 상담 비용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분 질문 있나요? 예. 예, 질문. 다음 달에도 우리 한번 기성준 작가님 한번 더 네, 완전 최고입니다. 최고. 확 깨는데요,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그럼 다음 달에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면은. 네. 연락처도 좀 줄 수 있나요? 연락처. 연락처요? 네, 제가 네네네 넣어 놓을게요. 카톡 연락처 하나 주세요. 예. 010 2587. 다 못 봤는데. 2587. 네, 요렇게 제 채널이 요렇게 있어요. 뭐 어디든 가시든 제가 뭐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나오죠. 카카오 채널이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네이버나 제 뭐 메일이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이 그 몽골의 그 MK 아이들 가운데 이 게임 중독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그 밤에는 게임을 하고 낮에는 거의 뭐 졸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좀 어떻게 좀 도와야 될까요?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 제가 스마트폰 다이어트 책을 집필할 때 저 시골 교회에서 안 그래도 그런 책 집필하니까 뭐 와보라 해서 하는 거예요. 시골 교회 아이들이 모여요. 신기하다 했는데 시골 교회 그 시골에서 유일하게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와이파이 끌 수도 없고 뭐 그냥 예배 때만 스마트폰 하지 마라 여기 올려놓고 이제 예배 끝나면 그거 뭐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게 참 쉽지 않은데 뭐가 쉽지 않냐면 이 젊은 애들이 저랑 저희 독서 모임의 청년들이 가서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끼어서 가가지고 그 애들하고 뛰어놀았어요. 뒤에 폐교가 있더라고요. 폐교에서 막 뛰어놀고 진짜 3시간 동안 정신없이 뛰어놀았어요. 뭐 옛날 우리 술래잡기나 뭐 얼음땡 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이 아이들이 딱 가자마자 예배 시간 때도 스마트폰 하고 예배 시간 끝나고 중간중간에 공과 뭐 놀이 도구 이런 걸 제가 들고 갔는데 계속 스마트폰 하던 아이들이 그 뛰어놀 때 이렇게 스마트폰을 내려놓더라고요. 3시간 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정답은 진짜 뛰어노는 거구나. 아까 그 게임 회사 CEO처럼 뛰어노는 거구나. 그 다음에 쉬운 책 위주로 책을 읽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파워 바이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책 중에 파워 바이블 정말 좋아해요. 이게 이제 10권짜리 그 성경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만화로 고전이나 성경이나 고전이나 이런 책들을 우리도 읽어야 돼. 우리도. 노너나 니체나 성경 이런 거나 이런 걸 읽으면 이게 그 일반 글로서 노너나 니체나 성경을 읽기가 참 쉽지 않은 게 고전물들은 시간이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우리 성경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시간의 흐름이. 열왕기, 사무엘 이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뇌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만화로서는 그 배경 이야기나 시간의 흐름이 쭉 가요. 그래서 너무 좋아.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서 글을 읽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실험적인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을 책을 읽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직 공식은 안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처음에 아이들 야심차게 내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겠다 해서 아동센터에 그 독서 1년 과정을 들어갔는데 야심차기는 무슨 소리냐. 가자마자 필통이 날라댕기고 책과 연필이 날라다니는 그런 아이들 됐고 독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3개월 동안 놀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냥 3개월 동안 계속 먹이고 놀았어요. 계속 먹이고 놀고 그러면서 그 노는 프로그램 속에서 도서관을 가고 만화를 읽고 책을 읽게 시키니까 1년 딱 지나니까 물론 대다수는 아닙니다. 소수의 몇 명이 하루에 뭐 12권의 동화책을 읽더라고요. 야야 퐁퐁 뛰러 가자 놀러 가자 하니까 작가님 저 놀러 가기 싫어요. 책 읽는 게 좋아요. 우리 부모님의 소원. 야 책 좀 그만 읽어 밥 먹어. 1년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애 됐고 이제 동화책 쓰기라고 해서 동화 만들기 이런 수업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참 이제 아이들 변화시키기가 참 장기 플랜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되는 그런 것들. 아직 저도 이런 그쪽에 공식은 정립 안 됐어요. 근데 무조건 뛰어놀아야 되고 먹여야 되고 쉬운 책 도서관과 책 읽는 것에 노출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종착지는 아이들이 성경을 재미있게 읽히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그러면 질문 좀 그 드릴까요? 성경은 파워 바이블이고 그러면 고전은 어떤 만화책으로 나오는 게 어떤 게 추천하시나요? 고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경도
이게 제가 정리를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이거 이야기 이것도 정말 좋아요. 이야기 성경 이거 보셨어요 혹시? 우리 아들 열심히 익혔는데. 그래요. 요거랑 뭐 파워 바이블이랑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고전 사실은 우리 여기 멤버들하고는 이제 그 얘기만 해야 되는데 뭐 아동센터에서 노노 동화책 또 노노 요거는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50선에서 이제 노노 관련된 만화 이런 거 있죠. 사실은 애들 읽히는 것보다 우리가 읽어도 재밌을 거예요. 어른들이 읽어도 재밌을 거예요. 맞아요. 좋겠네요. 네.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저 책 발간할 때 그 계약서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네. 뭐 책을 다 쓴 게 아니라 중간에 그렇게 계약하는 겁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책 쓰기로 초청해 주시면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건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간 기획서 쓰는 법을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출간 기획서를 쓰면 기획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설계도죠. 이런 건물을 만들 겁니다. 설계도처럼 이런 책을 만들 겁니다라고 해서 기승전결 이렇게 만들어서 출판사에 투고를 하면 되는데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분류가 처음 책을 쓰는 작가인데 원고 100%가 다 있어야 계약을 하지 책을 만들지 이런 출판사가 있고요. 두 번째 원고 100% 해놓고 당신 책이란 것은 출판사 함께 조율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100% 투고하면 어떻게 해 이런 두 분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 분류 절충을 해서 한 30%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 투고해서 출판사의 반응도 한번 보는 거죠. 대략 3, 400군데, 4, 500군데를 투고를 해서 계약 요청이 뭐 많이 온다 이러면 책이 잘 될 가능성도 많은 거죠. 기획서 내용에는 책의 전반적인 내용, 목차, 쓰게 된 계기, 어떤 타겟팅, 비교 도서, 그다음에 본문, 목차만으로도 기승전결이 다 나 있어야 되고 서문,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목적성과 그다음에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판매될 거야. 우리 이창준 목사님도 책을 썼잖아요. 내가 이 주제의 전문성으로서 책을 쓸 거야. 그다음에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강연과 홍보와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죠. 좀 아쉽게도 기독교 쪽의 서적은 100% 원고를 요구를 합니다. 대부분이 100% 원고를 요구하고 어쨌든 책을 써놓고 내가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겠죠.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해야겠죠. 예, 다음에 또 그 책 쓰기는 더 자세히 한번 예, 전략적으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없으면은 우리 잠깐 피드백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여정 선교사님. 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니 저희 잠깐 피드백 좀 해주세요. 피드백. 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들으면서 좀 더 그 접근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치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그 저의 한계와 그리고 좀 더 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오늘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한 분 더 피드백 받고 오늘 시간을 여기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 피드백. 제가 좀 피드백을 하고 싶은데요. 이 기성준 작가님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 쫄딱 망해가지고 의 종의 길을 가다가 방향을 이렇게 트신 그런 인생 스토리. 우리 각자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스토리 안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는 것이 되게 좀 신선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 쓰기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연결고리들,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 선교사로서 일을 해보지만 몽골 청년들한테 계속 그냥 헌신만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책 쓰기를 통해서 사회에도 영향력을 이렇게 미쳐나가고 그리고 본인도 생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기성준 작가님 오셔가지고 예, 귀한 나눔의 시간들 갖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은 제가 어제도 잠깐 회의를 했었는데 최고한테 배워라. 실은 제가 그 말을 그전에도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유튜브에서도 최고한테 배워라. 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이 책과 함께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미 경험했던 우리 기성준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예,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합 독서 모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성준 박사님 박수 한번 쳐주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매주 마지막 월요일, 예, 매주 마지막 월요일 9시에 연합 독서 모임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